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내에서 또 유럽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반 트럼프 움직임이 굉장히 격화하고 있습니다. 노킹스 시위가 이어졌고 주말 사이 한 800만에서 900만 명 정도에 모였다고 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한 타격을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6월, 10월에 이어서 세 번째 노킹스 이제 그 시위가 열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미국 전역에서 한 거의 900만 명에 달하는 시위 내가 이제 그 모여지면서 어떤 역대 최대다 이렇게 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꼭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의 성격만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2기가 들어와서 어떤 그 권위주의 성향 그것과 뭐 연방 정부의 권한을 너무 확대하는 부분, 법을 무시하는, 상권분리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한 그 불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민 정책, 특히 그 미네소타주의 미네폴리스에서 일어났던 그런 끔찍한 어떤 자국민 살해 사건 이런 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휘발유 가격 인상이라든지 어포더빌리티라고 그래서 어떤 물가의 문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이 어포더빌리티 물가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잡아달라는 국내적 요구에 의해서 거의 49.8%, 50%에 육박하는 또 득표를 갖고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니까 관세 전쟁을 통해서 수입 물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란 전쟁을 통해서 휘발유 값을 올리면서 유가를 올리면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공경에 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종합해 가지고 이번에 가장 그 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시위가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분노해서 직접적인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불만을 유권자들이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얘기는 이러한 시위가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압박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뭐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지층들에게도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위를 보면서 다시금 결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위의 성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지지층들의 어떤 그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정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전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군 피해도 늘고 있고 또 고가의 전략 자산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군 입장에서 어떤 그 전쟁 비용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모든 국가든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비용에 대한 그 감당 비용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미군이 이란에 비해서 그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적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뭐 이번에 E3 같은 경우에는 그 피격이 됐다라는 그 보도가 된 것만큼 실질적인 이제 피해가 있는 거죠. 사상자들도 뭐 30여 명 이상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종합해 본다면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장기화가 될수록 실질적인 이런 군사적인 피해 또 장병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미군 부상 현황이 공개된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길 보게 되면은 지금 부상자만 300명이 넘고 사망자가 13명입니다. 부상자 대부분이 지금 외상성 뇌 손상까지 입었다고 하거든요. 지상전 투입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렇게 부상자나 사망자가 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전개된 전쟁 상황에서도 부상자나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을 보면 지금은 그래도 어떤 그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기지에서 이제 은폐를 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거를 못하는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는 그래서 13명의 안타까운 미군
어떤 목숨이 희생이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이 갖고 올 대규모의 희생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작은 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벌써 13명,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300명이 심각한 그런 그 부상을 입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지상전은 받아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여론을 보면 전쟁이 수행했을 때 미국 여론들이 반응하는 경우를 보면 이 숫자입니다. 즉 희생의 숫자가 이제 보도되고 그걸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이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 딸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공포감으로 왔을 때 전쟁에 대한 반전율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습에서 13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상전이 발발하게 되면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의 미군이 산화할 수 있는 희생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란을 압박해서 모양새가 좋게 전쟁의 출구를 마련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